네, 안녕하세요. 윤창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올린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계셔서 이 댓글에 대해서 제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 윗 댓글인데요. 수령하지 않더라도 분모에는 연수가 카운트되지 않나요? 라는 그런 댓글입니다. 자,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 지적을 하시는 그런 댓글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우선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저는 이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딱 한 가지 경우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공식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저 공식으로 매해 탈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가 정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만약 55세에 연금을 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 공식에서 별표가 바로 1이 됩니다. 연금 첫 해기 때문에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잔액에서 11 빼기 1, 즉 10을 나누게 되고 거기에 1.2를 곱해서 이 본인의 그해 연금 수령 한도가 정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분이 55세에 연금을 시작하지 않고 58세에 시작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바로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이었는데요. 자, 언뜻 생각하면 저 별표가 58세에 타더라도 별표가 1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관련 규정을 찾아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58세에 타더라도 저 별표가 1이 아니라 4가 됩니다. 55세부터 저분은 연금을 탈 수 있었는데 4년 차에 탔기 때문에 그냥 4를 빼주게 되는 겁니다. 별표가 4란 얘기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분은 연금 수령 첫 해지만 4년 차에 수령하는 것으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게 저 공식의 적용 방식입니다. 자, 따라서 58세에 연금을 타는 분은 11 빼기 4가 돼서 분모가 7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전체 액수, 즉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도는 커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저분이 59세가 되면 그때는 11 빼기 5가 되죠. 연금 수령 5년 차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가 11 빼기 5에서 6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주의할 거는 이게 55세부터 당연히 가입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55세가 되고 또 연금에 가입한 지 5년 이상이 돼야 가입 조건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타더라도 처음에 자격이 갖춘 때를 1년 차로 해서 나중에 3년 뒤에 타면 3년 차부터 연금을 타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게 돼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연금을 55세보다 좀 늦게 타면 한 해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 한도가 많아지게, 대신 기간은 짧아지겠죠.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게 저 공식의 의미입니다. 자, 사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장명을 했습니다. 나상무 씨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이 수령 연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를 좀 봐주십시오. 자, 나상무 씨는 만 50세가 되든 2013년 4월에 연금 계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55세가 되든 해 퇴직을 하게 됐네요. 그때 퇴직금을 4억 원 정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나상무 씨는 퇴직금 4억 원을 본인의 IRP 계좌에 그대로 이체를 했습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그대로 일단 IRP 계좌에 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찾을 수 있지만 나상무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55세부터 당연히 이걸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58세, 즉 202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나상무 씨는 2021년 4년 차에 연금을 수령하지만 연차는 이때 4년 차를 적용을 해줍니다. 이때가 연금 첫 해지만 그냥 4년 차로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아까 공식을 보면 2021년에 그해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할 때 11 빼기 1이 아니라 11 빼기 4로 해주는 겁니다. 분모가 7이 되죠. 자, 그런데 이거는 2013년 3월 이후 연금 계좌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이게 연금 계좌에 대한 이 세제가 한번 크게 바뀐 게 언제냐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했다 그러면 조금 또 다릅니다. 이전에 가입한 건 연금을 5년에 걸쳐서만 나눠 타도 되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2013년 3월 이후에는 10년에 걸쳐서 나눠 타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나상무 씨가 2013년 3월 전, 즉 2012년 4월에 만약 연금 계좌에 가입을 했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분은 만 55세가 되면 연금을 탈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미 2012년 4월에 옛 제도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5년만 나눠 타면 됩니다. 그래서 만 55세에는 그냥 6년 차로 봐주게 됩니다. 즉 연금 첫 해지만 그냥 6년 차로 봐주는 겁니다. 왜요? 5년 동안만 나눠 타면 되기 때문에 그냥 만 55세를 6년 차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실제로 58세부터 연금을 타기로 결심을 했었죠. 그래서 55세에 6년 차니까 58세에는 9년 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나온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9년 차이기 때문에 11 빼기 9하니까 분모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 잔액이 2만 나누니까 거의 절반, 거기에다가 1.1 곱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연금을 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 영상은 저 윗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것이고 10년에 걸쳐서 나눠 타는 것을 가정한 그런 설명만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의 두 번째 이슈이자 이번 영상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 밑에 달린 두 가지 댓글에 대한 제 답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목적도 논리도 많이 부족합니다. 어느 전문가께서 55세 무조건 수령이 유리하다고 하였는지 궁금하네요. 자, 굉장히 따가운 질책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댓글입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뭐 영상을 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썸네일을 봤더니 좀 단정적인 그런 썸네일이 나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무조건 사람과 관계없이 55세에 연금을 시작하는 게 유리하고 맞다고 얘기하느냐, 너무 성급하고 단정적인 결론이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자, 하지만 원래 의도가 조금 잘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마다 각자 처해진 경제적 상황도 다르고 계획도 다릅니다. 각자 건강도 다르고요. 그래서 물론 일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날 영상에서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연금 계좌는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세액공제도 주고요. 굉장히 저율로 분리과세해주는 엄청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게 뭐냐면 수령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5세가 돼서 5년 이상 부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런 인출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거든요. 즉 55세부터 타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뭐 55세 꼭 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타는데 아무 불이익이 없다고 하면 그때 뭐 적극적으로 타서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람마다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나온 이 나상무 씨 사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계산에서는 그냥 수익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익까지 생각하면 너무 변수가 많아지니까요. 그냥 본인이 받은 연금 수령액만 빼는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나상무 씨의 사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나상무 씨는 퇴직금 4억 원을 그냥 IRP 계좌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55세부터 한번 수령을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분모는 11 빼기 별표입니다. 별표는 55세에 1년 차기 때문에 1을 빼게 되고요. 여기에 1.1을 곱하니까 4,800만 원까지가 연금 수령 한도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 분모가 작아지죠. 대신 위에 분자도 작아집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한 4천만 원 중반대를 한 10년도록 이렇게 나눠서 탈 수 있게 설계가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상무 씨는 55세부터 타지 않고 58세부터 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조금 지금은 여유가 있고 건강하니까 일단 3년 정도 늦추고 조금 더 돈을 모아서 58세부터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타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자, 수령 한도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4년 차는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11 빼기 1이 아니죠. 55세부터 1년 차를 쳐주기 때문에 11 빼기 4가 됩니다. 그걸로 4억을 나눕니다. 그리고 1.1을 곱하니까 6,857만 원이 수령 한도가 됩니다. 자, 위의 경우보다 지난 3년 동안 연금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 수령 한도는 2천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59세, 60세 뭐 이렇게 갈수록 한 6천만 원 중반대를 연금 수령 한도로 이 정도를 탈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3년 동안 아껴뒀기 때문에 더 많이 탈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저거죠. 위나 아래나 연금을 타는 액수는 수익률이 없다고 가정하면 동일합니다. 즉 밑의 경우에 뭐 6천만 원대 중반대로 뭐 죽을 때까지 탄다 그러면 당연히 밑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거는 늦게 탔기 때문에 10년이 못 미치는 기간, 10년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만 저 6천만 원대 중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위는 이 10년간 분산해서 조금 작은 액수를 10년 동안 받느냐, 아니면 아래는 조금 늦게 받는 대신에 좀 더 많은 액수를 더 짧게 받느냐, 그 차이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단정적인 말씀은 뭐 제가 성급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각자 사정이 다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60세까지 한번 수령 액수를 보면요, 위의 경우에는 한 2억 7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되고요, 밑의 경우에는 60세까지 한 2억 정도를 받게 됩니다. 위가 한마디로 7천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죠. 물론 이거는 7천만 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밑의 경우가 더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액수로 가게 될 텐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자, 각자 사정이 다를 겁니다. 계획도 다르고 처한 처지도 다를 겁니다. 따라서 각자 판단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만, 확실한 건 그겁니다. 이 연금 계좌는 이 수령이 굉장히 까다롭지만 55세부터 타는 거에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본인이 뭐 적극적인 투자자라거나 아니면 뭐 사정이 있다 그러면 55세 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혹자는 뭐 세금에서 일찍 타면 불리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연금소득세가 아시다시피 3.3에서 5.5로 굉장히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죠. 그래서 늦게 타면 세금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55세부터 70세까지는 똑같이 5.5%입니다. 자, 그리고 퇴직급여, 여러분들 퇴직금 묻어두는 퇴직급여에도 이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 70%만 하죠. 그래서 55세나 60세나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아무 불이익이 없고 이게 타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55세부터 일찍 사적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굴리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55세에 타서 돈을 흥청망청 써라, 돈 날려도 좋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55세부터 뭐 일찍 타서 이걸 갖다가 절세 혜택이 있는 중개형 ISA 계좌 같은 데 넣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굴려보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그런 재테크를 한다면 55세부터 타는 게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현행 기준으로 이 사적연금에 대해서 연 1,200만 원까지만 이 저율 분리과세하는 점도
점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사적연금이 연 1200만 원이 넘으면 굉장히 불리해지죠. 이 말씀은 여러 번 드렸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 퇴직금을 넣어서 받는 퇴직연금은 연 12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때 이 세액공제 때문에 하는 연금저축 IRP는 연 1200만 원 한도에 포함이 되거든요. 자, 따라서 이런 사적연금을 늦춰서 나중에 뭐 65세가 돼서 연금을 많이 짧은 기간에 몰아서 탈 경우에는 이 연 1200만 원의 한도에 적용되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각자 다 사정이 다르겠죠. 하지만 이거를 뭐 55세부터 10년에 걸쳐서 긴 기간 동안 나눠 탄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훨씬 작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런 각자 사정을 다 감안해서 연금 수령 방법을 결정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 연금 수령에 대한 영상 2가지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연금에 대한 관심과 아주 높은 뜨거운 열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연금에 대한 더 좋은, 더 따끈따끈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